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이혜진 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일상생활 세 번째 여행에 대한 주제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 시대에는 임신부들이 임신 중에 여행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임신이 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들도 많고, 또 임신 중에 배가 불러도 태교 여행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임신 중에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국내에서도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런저런 경우에 임신부들이나 산모가족들은 그런 장거리 여행이나 비행기 여행 등이 임신부에게 또는 태아에게 어떻게 해로운지 또는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임신 중 여행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볼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산부인과 교과서 늘 보던 대로 산부인과 교과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최신판 25판의 주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여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여행의 주제를 살펴보면 이렇게 안전벨트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 요즘 자동차는 3점식 안전벨트를 쓰고 있는데, 한 줄은 가슴 쪽으로 가고 한 줄은 배 쪽을 이렇게 지지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안전벨트는 충격이 오면, 예를 들어 사고가 난다든지 부딪힌다든지 이런 충격이 오면 이 줄에 의해서 아기가 이렇게 심하게 압박을 받아서 태아가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용 안전벨트는 이렇게 가슴 쪽에 줄을 매고 허리 쪽 고정해서, 골반 쪽에 고정해서 허벅지 위쪽에, 다리 쪽으로 안전벨트를 지지하도록, 그러니까 임산부용 안전벨트를 잘 사용하라 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앞쪽 그림으로 임산부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게 배 쪽으로 흔히 하는 이 안전벨트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다리 쪽, 허벅지 앞쪽으로 해서 아래쪽 벨트가 배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 자동차 여행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그런 그 제품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임산부용 안전벨트 방석도 있고, 또 이 그림처럼 다리 사이에 좌석 밑으로 설치를 해서 다리 사이에 이런 걸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배 쪽으로 벨트를 매는 게 아니라 허벅지와 다리 사이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배가 압박이 되지 않는 제품들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쉽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부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사서 안전한 여행, 자동차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여행에 대해서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특별하게 금기증이 없는 한 임신 36주까지 가능하다. 물론 이제 금기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행기 여행도 제한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임산부라면 임신 9개월까지는 이렇게 비행기 여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임신 막달에는 비행기 여행을 그렇게 권장하진 않죠.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양수가 터진다든지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지 혈전 색전증 예방을 위해서 비행기 여행을 한다는 것은, 물론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그런 짧은 시간의 비행기 여행이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장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경우라면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무거운 아기가 하지 쪽에서 오는 정맥 그 혈을 눌러서 압박을 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허벅지나 이런 쪽에 혈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혈전들이 돌아다니면서 심장이나 폐나 이런 데를 혈관을 틀어막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아주 치명적인 응급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하지 쪽에서 발생되는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적인 하지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자꾸 움직여서 혈액순환이 정체되는 것을 막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라. 그리고 또 시간마다 통로를 걸어라. 물론 이제 임신부들은 앉아 있다 보면 화장실을 좀 일반인들에 비해서 자주 가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야 되긴 하겠지만,
그 외에도 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좀 통로를 걷는다든지 해서 하지에 혈전 정맥증이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그런 혈전증이 안 생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노력을 하라, 이런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여행지에 지역 감염병이 있는지,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를 갈 때 말라리아가 있는지, 뭐 또 브라질을 갈 때 지카 바이러스가 있다든지, 뭐 댕기열이 있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역 감염병이 있는지 주의를 해야 되겠고, 또 시설이 없는 먼 곳으로 갈 경우에 뭐 오지에 간다든지 또는 낙후된 나라에 갈 때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 시설이 없는 곳에 갈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사실은 임신을 하는 경우에 병원 시설이 없는 오지에 가는 것은 사실 금지하는 게 좋겠죠. 산부인과 교과서 내용은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요지만 딱 집어서 이렇게 글을 써놨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허전하니까 미국 임신협회,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홈페이지인 미국 임신협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Pregnancy and Travel, 그러니까 임신과 여행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보면 비행기가 보이는데,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여행을 떠나고 싶더라고요. 임신 중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 바로 임신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15주에서 28주. 이 시기가 가장 임신 중에 여행하기 좋은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계획한다면, 혹시 비행기를 타거나 뭐 이런 장거리 여행을 계획한다면 이 시기에 스케줄을 잡는 것이 임신 중 여행으로는 바람직하겠죠. 임신 1분기 입덧 때문에 당연히 입덧을 많이 하는데 차를 오래 타고 간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하면 더 멀미가 나고 즐거운 여행이 되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신 3분기에는 배가 많이 나오니까 무겁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고 또 빨리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또 여행이 즐겁지 않은 여행이 되고 괜스레 돈 쓰고 그 다음에 힘들고 투덜투덜하고 여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신 1분기와 임신 3분기 여행을 좀 피하고 2분기 하시라. 임신 중 여행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사항, 그냥 뭐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자동차 안전벨트를 아까 그림에서 설명한 것처럼 안전한 임산부용 안전벨트를 사용하시고, 에어백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라.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입석을 서서 갈 때는 잘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뭐 상식적이죠. 기차 달릴 때 잘 잡고 넘어지지 말라. 뭐 좁은 화장실에서 좀 불편할 것이다. 이런 걸 좀 주의하고 있고, 여행 시간은 한 5-6시간 이내로, 사실 5-6시간도 굉장히 긴 여행인데 어쨌든 이 시간 이내로 여행하면 좋겠고, 휴식은 중간중간 휴게소를 이용하고 또 쉴 수 있으면은 자주 쉬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자주 하라. 제가 진료실에서 설이나 그 추석 명절 때 장거리 여행을 하는 임산부님들에게 항상 설명하는 내용은 중간중간 휴게소를 꼭 들러서 화장실도 가시고 또 스트레칭을 하셔서 혈액순환을 돕고, 그 다음에 충분히 쉬엄쉬엄 가시고, 또 가신 목적지에서 충분히 주무시고 많이 가자마자 또 무리한 여행 일정을 잡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진료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 홈페이지 내용에도 주로 있는 내용입니다. 임신 중 그럼 비행기 여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비행기 여행을 좀 제한해야 되는 경우 심각한 빈혈, 심장병, 폐질환, 그 다음에 질출혈이 보일 때, 최근에 또는 현재에 뼈가 부러졌을 때, 뭐 당연히 이런 경우에 여행을 하는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의 환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비행기 여행을 특히 장거리 비행기 여행을 하라고 권장하지 않죠. 그리고 저위험 산모라 할지라도 임신 37주 이후에는 비행기 여행 같은 거를 하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에서 애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양수가 터진다든지 진통이 급박하게 생긴다든지 이러면 비행기 안에서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쌍둥이 임신 자체는 참 배가 불러올수록 거동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조기 진통 위험 산모, 쌍둥이 임신 자체가 조기 진통의 위험 산모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 임신이나 3태 아임신 같은 이런 임신 경우에는 또 여행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거든요.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 팁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9개월 이후, 즉 왁달에 비행기 여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좀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사실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상 그 임신 중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비행기 안에서 애를 낳을 수 있을까봐 애를 안 낳는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겠죠. 그런 걸 써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9개월 이후에는 당연히 소견서가 필요하고, 뭐 난기류가 발생돼서 비행기가 흔들거릴 때 좌석 등받이를 잘 잡아라. 뭐 이건 임신부가 아니라도 당연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매시간 걷기를 위해서 제가 아까 정맥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주 1시간마다 걸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통로 좌석을 이용해라.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다 보면 바깥을 보고 싶으니까 구름도 보고 싶고 바깥 경치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창가 좌석을 좀 많이 선호하는데요. 임신부는 통로 좌석이 건강상에서 좋다 하고 조언하고 있네요. 다리를 펼 수 있는 좌석, 그러니까 간혹 앞에 좌석이 없는 제일 앞열의 좌석 같은 경우는 다리를 좀 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남편은 이코노믹 좌석을 쓰시고 산모는 배가 부르고 힘드니까 비즈니스석 이상의 좌석을 써야 되니까 하고 남편에게 좀 돈을 쓰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다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좌석에서 편안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압 캐빈 장착한 큰 항공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기압이 떨어지고 이래서 귀가 먹먹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불편하고 또는 그런 압력 부분이 좀 별로 애기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압 캐빈 장착된 큰 항공기가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비행기, 사실 가압 캐빈이 장착되지 않은 작은 비행기 같으면은 뭐 개인용 전용 비행기라든지, 사실 근데 우리나라 임산부님 중에서 개인용 전용 비행기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은 비행기로는 7000피트 이상의 고도 비행기를 피하라. 즉 가압 캐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압력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즉 다리에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신 중 배 여행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람선에 의료진이 탑승하고 있는지, 혹시 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또 임신부는 취약자고 또 부상이라든지 질출혈 아니면 입덧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 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유람선에 의료진이 탑승하고 있는지 확인을 잘 하라. 그 다음에 크루즈 여행선, 큰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를 돌면서 또 중간중간 항구에 이렇게 정박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 또는 기항지를 검토해서 의료시설에 접근을 하기가 쉬운지, 배에서 내려서 의료시설에 가야 되는 경우도,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배멀미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배멀미 약품을 미리 좀 준비를 하는데, 임산부에게 승인된 거, 그러니까 임신부가 먹어도 되는 약인지 이런 거, 미국 식약청 승인 A, B, C 이런 등급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뱃속 아기에게 안전한 약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를 해라. 그리고 배멀미 밴드를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 배멀미 밴드가 나중에 이제 입덧할 때 쓰는 밴드로도 사용되기는 하는데요. 이제 이 배멀미 밴드가 어떤 건가 하고 찾아보면 이렇게 손목에 밴드를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밴드 가운데 보면 앞점이 있죠. 이게 눌러지는 압력 포인트로 되어 있는 앞점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냥 밴드에 이 플라스틱 이렇게 앞침 약간 이렇게 눌려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건데요. 그 차면은 손목이 눌려지는 그런 밴드인데, 이게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8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하죠. 실제로 그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한번 쳐봐도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상품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배멀미 용도로 좀 사용하는 게 좋겠다.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걸로 해결이 되면 좀 더 안전하겠다. 또 실제로 이런 제품은 입덧 완화 밴드로 팔기도 하니까 입덧이 심한 분들은 또 이런 것도 사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임신 중 해외여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할 때 주의사항, 그래서 여행을 하는 곳에 가서 또 담당 의사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질출혈이 여행지에서 생긴다든지 뭐 복통이 심하게 생긴다든지 뭐 발열이 생긴다든지 할 때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국어로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건강기록지 사본 같은 경우 챙겨갈 때 또는 소견서라든지 이런 거 챙겨갈 때 영어로 써서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 또 검사 기록지 같은 경우는 표기가 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그 여행지에서 의사들이 본다고 했을 때 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기록지를 좀 챙겨가라. 여행지 필수 예방접종을 맞아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마다 전염병이라든지 유행병, 풍토병 이런 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나라에 갈 때는 어느 예방접종을 미리 받고 가고 이런 여행자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준비를 하라. 그리고 여행지에 가면은 뭐 식수가 안 맞다든지 음식이 안 맞다든지 해서 설사를 또 심하게 할 수 있고, 설사를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신부 같은 경우는 조산의 위험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사를 좀 하지 않도록 좀 잘 대비를 하라, 이런 내용들이 좀 팁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지 정보는 그럼 어디서 찾느냐 하고 제가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자주 찾는 서비스 쪽에 국가별 질병 정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그러면 각 대륙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북아메리카를 누르면 되겠죠. 그럼 북아메리카를 눌러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캐나다, 미국, 멕시코 뭐 이런 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미국을 클릭하고 또 그 미국 안에서 또 어떤 주를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의사항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여행하기 전에 찾아서 준비하고 여행을 하면 안전한 여행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설사를 자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는데, 생수를 많이 섭취하라. 그 다음에 캔이나 청량음료 같은 미리 포장되고 뭐 이렇게 캔화된 살균 처리된 걸로 대안으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끓이지 않는 식수라든지 음료 같은 거를 함부로 마시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는 저온 살균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그냥 살균 안 된 생우유 같은 걸 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든지 채소든지 간에 익히지 않거나 껍질을 벗길 수 없는 과일은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토양에서 오는 리스테리아 식중독 같은 거 걸리면, 제가 지난번에 리스테리아 그 식중독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올렸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산의 위험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되고, 모든 고기와 생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익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설사라든지 이런 장염을 유발할 수 있고, 또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도 고기나 이런 날고기, 덜 익은 고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임신 중 실생활편 여행에 대한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뭐 더 자세한 궁금한 점들 또는 각 여행지에 대한 특색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진료실에서 담당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임신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